미주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저의 주식 방법과 차트 이야기를 공유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증시가 일주일 내내 하락을 했죠. 어제는 반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반등이었습니다. 처음엔 12월 ISM 서비스업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4%를 넘어갔던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 부분으로 증시가 위쪽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라가던 증시는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상승 마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종목 뉴스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금리, 유가, 달러를 중점을 둬서 보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10년물 금리가 3.8, 3.9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래로 내려가야 증시에도 추가적 상승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 위로 올라간 지금으로는 조금 더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4.1 구간 정도까지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의 상승을 예상하는 부분은 증시에서 조금의 조정이 차트상으로 보이는데 하락의 명분으로 삼기 딱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4% 아래에서 맴돌면서 4%를 저항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깨고 올라갔으니 추가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을 하기도 하는 구간이고 지금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심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트상으로 조정이 보이고 4%의 저항을 깬 금리는 조금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업계는 홍해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컨테이너가 벌써 딜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딜레이가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차트, 사상 최고가에 도달을 하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깊은 눌림, 상승이 마치 끝난 것처럼 주가의 하락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다음은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이격. 급하게 상승하면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떨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차트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랠리가 오다가 말았는데요. 산타랠리가 왔다면 대세상승장으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을 텐데 대세상승장은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멘탈을 탈탈 터는 주가 하락이 발생을 하고 대세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린 증시를 바로 대세상승장으로 견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하락입니다. 금요일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신뢰도가 아주 낮은 지표이지만 고용이 좋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은데 굳이 금리를 인하하기보단 경기가 버텨준다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금리 인하가 늦춰지나 라는 심리가 발생이 되고 3.8, 3.9에서 맴돌던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여튼 금리의 상승과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의 조정은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거래량의 부족으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다시 증시로 들어오게 되면 증시에 수급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수급이 이 조정의 결과를 말해줄 겁니다. 지금은 그 결과가 대세 하락 추세로 변경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과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조정은 어디까지 예상을 할 수 있을까? 가까운 과거에 하락이 시작된 구간을 찾아보는 게 제일 처음으로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약 4625 구간. 마침 보니 이 구간은 갭상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부터 추세선을 딱 그으면 이 구간, 51선이 지나가는 구간, 약 4550 구간까지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기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차트대로 51선 지나가는 이 구간에 딱 맞춰서 맞고 올려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확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세상승장이라 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멘탈을 털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을 해두면 좋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상승의 기반
기반을 두고 조정이 나오다가 무언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하락 추세로 쭉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건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주식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요. 우선 지금은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는 길목에서의 나오는 너무나 정상적인 하락이다.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경우의 수는 깊은 눌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 대세 상승장으로 가려는 길목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멘탈을 탈탈 턴다는 겁니다. 조정 구간까지 내려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터져서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까지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증시 상승의 시나리오가 변경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멤버십에서도 매수 대응,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해나가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락했으니까 기초적인 이동평균선 매매, 누가 좋다고 하니까, 혹은 내동 매매, 상승하면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거나 하락하면 더 하락할까봐 매수 못하는 이런 식의 매매보다는 학습을 통해 기준을 세우고 주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 미니 선물 지수가 제가 보고 있던 자리가 4,735부근이었는데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자리에 주가가 서 있고 캔들의 모양이 변곡점으로 예상하는 캔들이 만들어졌기에 다음 주에 올려주지 못하면 조금 추가적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첫 번째 조정 예상 구간이 있으니 거기까지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멘탈을 두껍게 만드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